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외 11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일반 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149억 8,338만 9천 원을 증액한 388억 2,2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의 일반 운영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로 3천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이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사업 시설관리비로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멸기금으로 문화재 조사 용역비로 5억 3,539만 원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6억 6,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도 소멸기금으로 원가 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 건립 공사비로 2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을 위하여 소멸기금으로 16억 원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5,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윤복합 지원 사업 정산을 위하여 15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업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41억 5,4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등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10억 7,3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로 2,714만 2천 원을, 저소득층 노후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로 470만 1천 원을, 가스 안전 차단기 지원 사업으로 2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 기부금 주민복지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삼척발전본부 사업으로 원더급 주민건강검진 지원 사업비를 8,150만 1천 원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6,948만 9천 원을, 마을별 소득사업 시설물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S 부평 화력 기본지원금 동지역 주민 편의시설 정비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화력 기본지원금 중 동지역 주민 편의시설 207만 원, 태백풍력의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621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회관 직기구입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장 삼풍력 시설비를 1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루파워 발전소 특별지원금 중 마달돈 혜진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8억 7,401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삼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 주민건강검진 사업비를 950만 2천 원 증액하였고, 삼척발전본부 해양소수력 기본지원 사업비 311만 원, 삼척 태양광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 810만 원, 삼척발전본부 태양광 기본지원금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기본지원금 환경개선 사업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물품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기너미 풍력 환경개선 사업비 71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물품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 2단계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를 238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물품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비를 4,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변지역 말소득사업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320페이지 우리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계하고 큰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이게 그래도 마을 주민들한테는 단체로 이렇게 활용해 LPG를 사용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범위를 좀 이렇게 확대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LNG를 이렇게 관로가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조금 거리가 있고 떨어진 곳에 LPG 우리 배관망 구축 사업이 지역 주민들 마을 부락 단위로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된다 이러면 주민들의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 복지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 이제 그 확대해서 LPG 배관망 사업이라든가 LPG 지원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뭐 소음이라든가 냄새 이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사실 뭐 690 그 ESS 그 검증센터 신축할 때 네, 698억 원의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네, 사실 집진 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1년인데 최근에 이제 그 두 개 회사가 KTC하고 KCL하고 두 개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뭐 자체적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집진 시설을 설치한 거는 KTC인데 KTC가 이제는 그 사업에서 손을 떼고 KCL이 이제 전부 위탁 맡아가지고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겠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집진 시설을 전면 보수하는 걸로 예, 사실 뭐 한 100억 원 이상이 더 투입된다고 보는데 예, 그걸 KCL이 부담을 하고 예, 대신에 KTC가 가지고 있던 장비나 이런 거는 KCL에 다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네. 아마 최종 그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 한 10월쯤 되면은 아마 정상 운영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2년을 서 있네요. 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소음이라든가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악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2년씩이나 이게 그 시설이 가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게 뭐 시로서도 손실이 있는 거죠. 사실 그 국가적으로 그 대규모 이제 ESC 그 실험을 그 KCL에서 6건 정도 그 받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4건이 지금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실험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적으로 좀 손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예. 빨리 좀 적극적으로 좀 뭐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개입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 개입도 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카수소 플랜트 경제성 분석 용역에요.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수소 도시 및 특화 단지 지정 조성 홍보에 또 5천만 원 예산이 이제 편성돼 있는데 이 용역은 삼척시에서 계획 중인 에카수소 플랜트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용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때 플랜트의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에카 플랜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견적선도 나와야 되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SPC 설립을 해야 하는데 네, 그 SPC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네, 네. 그 대기업의 어떤 저희가 어떤 견제성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수소 산업 발전 방향을 또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또 홍보 수소 도시 특화 단지 지정 조성 홍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그 저장암성 클러스터 사업의 주체가 이제 에너지기술평가원인데 네, 저희 시비를 5천만 원 보태고 애기평에서 한 5천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수소 관련 이제 저희 산업단지 지정되고 예타도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포럼을 이제 경북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포럼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작년에 네. 작년 그 정리 추경 때 세운 게 1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네. 5천만 원을 증액해 주는 건데 네. 여기는 TUB라고 이제 그 어떤 그 독일 관련 기업인데 그 이제 한국에 TUB요? 이제 예. 한국에 이제 그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거 TUB 회사가 최근 3년 이내 에카수소 관련 용역 수행에 좀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에콰수소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TUB가 뭐 비드프로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은 실적을 많이 갖고 있던데 어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거기에다가 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최초의 에카 수소 생산 공급 시설을 했던 게 창원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창원시는 에카 수소 도입에 따른 재무성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이제 검토 또는 연구에서 에카 수소 플랜트 사업의 어떤 재무성이라든가 환경적 편익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에 5톤의 그 에카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준공 이후 거의 2년이 되도록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그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에콰수소의 이제 그 어떤 사용처 관계인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그 수소 버스나 이런 걸 지금 대량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기지 같은 경우에도 그 이를 한 10톤 정도 규모 생산하는 건데 지금 다시 이제 그 가동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는 어느 정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거의 가동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원시가 이제 5톤의 에카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에카 수소의 수요처 확보에 실패를 해가지고 또 저기 가동이 중단된 것도 있고 운영사인 하이창원과 설비 구축을 담당한 두산 에너빌리티 간의 성능 시험 이행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제 용역을 줘서 뭐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재무성 검토라든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를 밟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에카 수소 플랜트 사업을 진행한다 하루에 한 몇 톤 정도의 그거를 생산량을 지금 가늠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1일 30톤 규모입니다. 30톤 구면 1일요. 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창원시보다는 훨씬 큰 예. 지금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쟁성 풍성을 하면서 이제 이들 그 앞으로 수요나 이런 걸 봐서 뭐 10톤짜리를 뭐 3개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그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그 SPC가 설립되면은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민간 사업자도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PC가 설립되면은 네네. 민간 사업자가 네.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기 대상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뭐 창원이나 다른데 하는 게 이제 SK E&S가 주로 하고 네. 저희는 이제 뭐 현대 로템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대 관련 기업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되고 또 수소 드림 시티에 또 그런 주도적 사업을 해서 가는데 그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PF 자금 같은 거를 해서 한 710억 원대 이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가동이 안 되다면 연간 이자를 50억 이상씩을 지금 되느냐고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30톤 이상을 하니까 수요처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그런 수요처도 우리가 잘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수요처는 대략 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저희는 지금 그 한 4, 5년 후의 일이지만은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네, 기체 충전소인데 아마 네. 그게 이제 액화 충전소로 거의 한 25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좀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추세로 뭐 서울 경기권은 이제 액화 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네네. 그 액화 충전소에 거의 주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산업을 발굴해서 육성 지원을 통해서 수소 드림 시티로 가는 만큼 용역을 할 때라든가 또 수요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수소 기업 그 밑에 보시면 수소 기업 전문 산업단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 추경의 도비 15억이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 11억 3천만 원, 또 12억 7천만 원에서 총 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2020년도 총 사업비는 본 예산 10억 3천 539만 원까지 하면 42억 3,539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 조사 용역비에 5억 3,539만 원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산업단지 조성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0억 이상이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뭐 한 5년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했는데 지금 이제 상태로는 이제 3월달에 이제 수용 재결 결정이 되었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4월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그 토지 공탁이나 이걸 마무리하면은 네. 그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문화재 발굴이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지금 이제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그 네. 용역사가 미리 접촉을 했는데 네네. 실질적인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형식적인 아마 그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금 들어갑니까? 5억 3,500 이상이 들어갑니까? 그 문화재 관련은 그렇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보니까 저희가 산출해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용 재결 신청서를 전년도에 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수용 그 재결 신청이 완료됐단 말이죠. 예, 3월 달에. 예, 3월 10일 최종 완료됐습니다. 그 수용 재결에 대한 내용은 뭐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토지 보상을 이루어졌는데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최종 수용 재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한 착공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될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모두 끝났고 네네. 이제 그 토지 수용된데도 일부 이제 저희가 공탁을 걸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한 4월 중순경이면은 뭐
최종 그 주변에 울타리 정도 치고 현장 사무실 꾸리고 하는 거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5월 달부터는 재개된다 봐야 되겠네요. 착공은 그죠?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그래서 수소 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수소 전반을 아우르는 또 기업들을 유치하여서요.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소 산업 수소 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과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에 지금 1회 추경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16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잡고 총 사업비 50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총 사업량이 수소 산업 연간 R&D 과제 지원과 오픈랩 및 장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그 소방 방재 센터의 강원 테크노 에 일단 기본적인 이제 장비 구축은 그 하고 교육 센터 정도는 구축을 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일부 이제 그 시설을 강원대 강의실을 일부 좀 개조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구축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소 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 인력 양성과도 연계가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기업 특허 10건을 이제 했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특허인지 그다음에 이제 13종 장비 구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소 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올해 하고 이제 있나요? 올해 내년까지 사업인데 네. 올해 한 5개 정도 이제 수소 기업을 추가로 육성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주로 이제 그 특허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뭐 그 충전소 하여튼 뭐 네네. 안전 그러면 모니터링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예, 한번 자료 저한테 별도로, 예.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진 실적에서 이제 R&D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추진 실적에 보면은 R&D 기반 기술 계열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저희 시에 일단 이제 이전을 하고 네네. 창업센터나 이런데 이제 주소 이전이나 하고 네. 그리고 신규 직원을 1명이나 2명 정도 채용했을 때 한 2년 동안에 한 1억 7,500이나 2억 정도를 이제 지원해서 뭐 특허나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소 산업 관련 그 기업들이 이제 삼척으로 이전을 하면은 창업이라든가 업종 전환한 기업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시에서 2년간에 걸쳐서 뭐 1억 첫 해는 1억을 고 그 다음 해는 1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겁니까? 네, 그 조건은 이제 저희 어차피 우리 시의 어떤 신규 인력을 채용하든가 신규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강원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제 직접 사업비를 이제 그 강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관련도 수소 산업 전반에 걸친 어떤 기술 개발 과제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수소 관련. 지금 이거는 이제 R&D 허브 사업은 수소 관련 기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소기업 허브 구축 사업 같은 거는 우리 시에다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제 수소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이 또 기술 개발 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련 기업들을 또 유치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 진출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수소에너지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태양광 신규 허가 안 나갔죠? 태양광
그 저기 판매용. 그 신규허가가 이제 문제는 이제 도시과에서 개발 행위 이제 그런 거나 지역 주민 그런 건데 실제로 저희 한대는 최근에는 거의 신청은 없지만은 전에는 좀 신청이 꽤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단지 이제 송전선로 문제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 26년 뭐 하반기까지는 아마 그 신청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자가용은 저기 괜찮고 판매용만 안 되는 거죠. 예, 네. 발전 사업용이. 예. 발전 사업용. 26년 이후로 가능하다. 26년 6월 지금 뭐 송전선로 문제가 26년 6월까지로 이제 한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에너지과에서 그 상당 부분 수소 산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수소 산업의 육성하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좀 일자리 좀 생겼습니까? 그 아까 이제 R&D 허브 사업 같은 경우에 최소한 한 15명 정도를 고용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생산 시설을 하고 수소 생산 시설하고 충전소 운영하면서도 한 15명 정도를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 예. 그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1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 부분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세입 부분 가지고 계셔요? 예. 상단 부분 보면 우리 에너지과에서 세입 부분이 제1회 추경 예산에서 25억이 세입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ES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사업 그 부지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부지 매각을 처음으로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거는 처음이고요. 네. 지금 그 실화재 센터 실화재 근데 센터는 5년간은 이제 분할 납부하는 그 실화재 센터는 아마 3년 전부터 예, 예. 우리가 뭐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고 예. 부지만 매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5년 동안 분할 매각을 분할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도록 하잖아, 그죠? 예. 그다음 ES 화재 안전 실증 플랫폼 사업 이게 여기도 몇 년간 이렇게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단년으로. 단년으로. 예. 단년인데 그 부지가 얼마인데 감정평가 얼마 나왔는데 25억밖에 안 되나요? 지금 요 부지가 그 지금 테크노파크 맞은편에 그 우리 폴리텍 대학 실험실 있는 그 부지거든요. 네네. 그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거의 그 가감정을 해보니까 네. 평당 한 뭐 190에서 200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한 평수가 한 1000평 조금 넘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 24억에서 25억 정도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지금 정확하게 확정은 안 감정 됐는데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입은 약 한 25억 정도가 예. 세입을 확보를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예. 그러면은 그 건축물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물은 저희들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실증 플랫폼이 음.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참여 그 주관 기관의 건물이 소유가 됩니다. KCL이나 KTC나 KCL 건물 소유가 됩니다. KCL 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예. 여기 건물이라 이거죠. 예. 그러면은 ESS 이렇게 화재 안전 실측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저희들 시하고는 시 공유 재산이 아예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 25억을 확보를 하면. 저희가 땅을 이제 매각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KCL 건물 플러스 땅이 되니까 네. 그 완전히 이제 저희들 자산은 없겠네요. 예. 그러면은 소방방재 실화재 센터는 아직까지 건축물은 가지고 있고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ESS 화재 안전시험 플랫폼 그 부분을 저희들이 ESS 및 EV용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기업체가 이걸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UL사에 가서 시험 인증을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삼척에 이게 ES 화재 실험용 인증 기관을 만들었는데 202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 그걸 받기는 했나요? 우리 국제 공인 시험 인증을 받기는 했나요? 지금 이제 유럽 진출하는 TUB 쪽은 인증을 이제 그 시험소로 지정이 되었고 네. 이제 UL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 상반기 중에 아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UL이나 이런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어차피 한 개소 정도밖에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마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고. 예.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지금 없거든요. 인증기관으로 자격을 획득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야지 수출이나 이제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은 제품을 만들면 여기서 와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미국 UL사를 미국에 건너가서 시험 인증을 받아서 다시 가져와서 저 시중에 제품을 판매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과장님. 맞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빨리 보완하셔가지고 이렇게 인증도 받고 제품을 우리 지역에 와서 당초의 목적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이 부분도 세입 부분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자부담이라 그러는데 7억이 이렇게 이번에 일회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자부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2년부터 22년까지 융복합 사업을 했는데 네. 그 사업 정산은 지금 작년 연말에 이제 시작해서 올해 연말에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사업 정산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먼저 뭐 지열이나 이런 거 사업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 사업 지연에 따른 이제 자부담분을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이라면 뭐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비용 추계 아니면은 거의 확정적인가요? 이제 최종 7억, 확정. 최종 확정이 되었어요. 7억 원이. 예. 에너지과 한 가지만 좀 에너지과가 왜 사업이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렸나요? 다른 과보다는. 네, 한 가지 여쭈면 320페이지거든요. 이게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마 강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LPG에 대한 보급 사업. 이게 워낙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 본 의원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이게 사업인데 한시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정부 예타 사업이다 보니까 네. 한시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계 파고 건등만 사실 두 군데만 들어갔고 전국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양구 정도 그렇게 세 개소가 지금 돼 있고 좀 뭐 다른 충청도나 이런 쪽은 좀 조금 몇 군데 더 들어가 있어서 정부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은 이제 일단은 끝나고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2단계 또 뭐 그런 예타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해주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재부에다가. 이게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하는 5년 사업인가 같아요. 한시 사업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도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도계는 아마 이미 실시설계 끝났나요? 도계는? 도계는 사실은 작년에 네. 아마 좀 그 도계 농협이라든가 읍사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네. 먼저 선행 공사를 했고 네. 그 올해는 그 이후에 이제 최종 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4월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덕도 이제 기본 계획 들어가고. 이제 기본 계획 들어가서 올해는 이제 설계 위주로 하고 아마 연말에 가서 뭐 착공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착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기타 업체도 그렇고 자부담이 10% 들어가죠. 조금씩 틀리는데 한 10% 정도. 10% 정도. 보통 보면 약 10%니까 130에서 한 150 정도 150, 예. 이 정도를 거리에 따라서는 조금은 틀리겠지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동료 의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우리 LNG 도시가스가 미공급 지역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지역이 낙후됐다 표현하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읍면 단위, 이게 농촌 지역 읍면 단위의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액화 석유가스 LPG를 이렇게 공급을 공동 탱크를 만들어주고 또 배관망을 설치해주는 사업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 추가로 이렇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참 좋은 사업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이제 도계하고 건덕까지 하는 거는 이제 중규모 LPG 네. 배관망 사업이고 네. 저희가 또 말 단위로 하는 소규모가 있거든요. 네. 소규모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뭐 말 단위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을 단위는 미로하고노 예, 살이 예, 예. 그 마을 단위는 했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런 마을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도시가스 이게 공동으로 대체하면 지금 저 LPG 쓰는거나 이게 난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40%가 예, 전략이 절반. 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가 들어가지만은 이런 부분을 이게 추진이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 마감이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 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자부담이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설치해서 조례 개정해서 네. 인입배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그 10가구 이상 규모만 되면은 거의 그거는 거의 100%로 했으니까 거의 지원되는 거거든요. 아,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자부담 없이 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자기 인입배관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집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자부담. 그건 지원해 한 주는 건 없죠.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제 지금 자부담 때문에 사실 뭐 절반 이상 이제 신청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부담 때문에 또 사업을 또 실소유자들이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어떤 지자체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공사비 관련해 갖고 사실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저 공사 측이 또 뭐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업체도 들어와고 뭐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논란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부담 지원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이제 그 남양동 지역을 예. 했는데 300가구 되는데 예. 신청이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호응도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자선책으로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맥심이 500만 원까지인데 이제 뭐 1.5% 저리융자로 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부 사람이 그걸 이용을 했거든요. 그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뭐 한 2년 거치 뭐 2년 분할 상환인데 5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출 받은 거는 또 계속 안고 가야 되니까 또 원리금 계속 내다 보면 더 부담도 많이 가니까 하여튼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해 한번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인입배관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그것도 그렇죠.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아니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데도 있더라고. 한번 저희가 한번 한번 검토 한번 추가로 해보세요. 검토해 예,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그 이건 블루파워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 그 연탄 육상 운송 관련해 갖고인데 그 실제 그 지금 동해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면 성내동, 남양동, 근덕면을 경유해 오잖아요. 한 34km 되잖아요. 근데 실제 뭐 근덕 같은 경우는 뭐 상맹방이나 뭐 하맹방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지원을 지금 육상 운송 관련해 갖고 환경 분담금을 이제 받았는데 남양동 성내동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은 고속도로 경유 지역이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내가 그걸 좀 여쭈고 싶고 그 뭐 목소리를 내는 동네는 또 지원해주고 또 목소리를 안 내는 동네는 또 지원 안 해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실제 보면 뭐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은 뭐 소음이나 진동, 분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매연, 뭐 안전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함께 공유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뭐 일부 지역만 이제 또 운송 관련해 갖고 또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초에 이제 뭐 저희도 삼척시도 뭐 육상 운송에 대해서는 이제 뭐 찬성을 한 건 아니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산업부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한 게 저희도 요구를 한 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은 허가를 해줘라 그 차원인데 그걸 가지고 블루파워 쪽에서는 아마 그 어떤 고속도로는 어차피 통상적으로 누구나가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하고 아마 그 지방도 쪽으로 해당되는 마을하고 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이제 자료를 가지고 주민 수용성 확보했다고 산업부에서 제출해가지고 최종 허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그 지역에 어차피 차량들이 다니면 그 피해가 사실 그 지역도 고스란히 입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근덕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요. 뭐 근계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도 가장 인접한 지역이거든.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소외됐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가 진짜 이런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진짜 공정한가 상식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한 동해가 지금 어느 정도 육상 운송 관련해 갖고 지원을 받았죠?
동해가 23억. 23억 봤어요. 삼척은 13억이고. 그러니까 동해도 사실은 그 주민 피해는 그 도로 이제 송정에서 도로 이제 고속도로 가는 지점까지 그 동네 마을 단위로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 고속도로 지나간 데 갖고 뭐 이도동이나 이쪽 뭐 그쪽이 받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속도로 내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땅 내주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사실 이주민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더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 우리 지자체에서 뭐 중재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하여튼 진짜 착한 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삼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뭐 얘기 지금 동료 그 위원님께서 하던 얘기를 제가 마저 할게요. 지난해 그 6월 정례회 때 그 시장 출석 요구해서 시장이 출석치 않아서 부시장께 시정 질의한 그 육상 운송과 관련해서 블루파워 무연탄 육상 운송과 관련해서 그 담당 과장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도 자세하게 알고 있고 예. 무엇 때문에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환경 분담금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 이유를 대고 마을에다 해주세요.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그걸 뭐 그거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동해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그 금년 6월달 그 6월 1차 정례회 때 똑같은 시정 질문을 다시 할 거예요.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삼척시가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면 되고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도로로 가는 맹방 지역하고 신방은 마을 보상금 쪽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 뭐 이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그렇다 치면은 실질적으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 교과살이 이제 옥계동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옥계동 그건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거리하고 세대수하고 그래서 계산한 방식이 있다면은 거기도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옥계동을 지나가는 명방이 아니고 옥계동을 지나가는 거리가 단 1m가 있어도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블루파워에서 교가리 주민들을 말 그대로 글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문맹인 것처럼 취급하는 건지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취급하는 건지 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에너지과에서도 맹방 지역이 얼마나 갖고 어떤 식으로 계산했고 그 신방 지역에 얼마나 갖고 신방 지역도 어떤 식으로 계산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고. 예. 그럼 교과사리에도 삼척시가 교과사리에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던가요? 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죠. 그 어깨 그 리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그 불파워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사실 지금 이제 건덕 면에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지금 면 전체가 또 이장단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옥계 그 뭐나 그 윤경희 이장님 동네가 쉽게 하고 그 동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들어갔는데 뭐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막이나 뭐 이쪽 공촌이나 이쪽은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 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출 방식을 산출을 했잖아요. 맹방 지역하고 신방 지역을 그렇다면은 건덕 나들목에 들어서면서부터 건덕 마이스트코를 그 지나가지고 저기 그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거기까지는 오케이. 교갈이잖아. 예. 교가사리란 말이에요. 옥계동. 그래서 저도 그 옥계 그러니까 그런 교가사리 이야기들을- 이장님은 피해를 봤다. 그 얘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중글 차에 덮개를 씌웠다 하더라도 뭔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본다고 해서 이제 해줬잖아요. 그럼 삼척시 전체에 뭘 어떻게 하라는 그건 뭐지 6월달에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그 불파하고도 얘기를 해서 안내를 좀 시가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막 그 수소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요.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수용 재결은 나 있다고 했어요. 예, 3월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지정 도면 고시되고 이런 게 예. 수용 재결 신청 그걸 이제 수용 재결이 났다고 해서 이제 중수에서 다 난 거예요. 중앙 수용 지방에서 난 거잖아요. 도에서는 예. 예. 만약 이게 이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나요? 이런 중앙으로 이제 중앙으로 이 시점 가죠. 들어오면 중앙으로 또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지방 수용위원회에서 하면은 일단은 이제 토지 수용권이 제한도로 이제 넘어오니까. 아니 그 공탁을 넘어왔다 하는- 해서 토지란 게 수용이라는 게 수용 재결이라는 게 자치단체가 되든 공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걸 인정하자. 막말로 세게 얘기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뺏어도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났다 해서 막 함부로 뺏어가지고 거 그렇지는 안 되잖아요. 그건 폭력이란 말이에요. 예. 설득하고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기본적인 사고들을 갖추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재결이 났기 때문에 우린 4월 달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응?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땅값이 다르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땅값하고 요 땅값을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땅 주인하고 가격이 다르면은 어떻게 근접해 갈 거냐,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네. 그게 자치단체가 할 일이에요. 뺏어갈 것 같으면은 뭐 아무 땅 전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동막 사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4만 2천 평에 가까운 땅을 좋은 일을 위해 가지고 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산이었든 밭이었든 논이었든 생산 수단을 없애주는 꼴이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나 하면은 용화에 비근한 예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장호 용화에 들어가면서 10억을 내놨어요. 10억이 아직도 예산이 살아 있어. 그거 못 쓰고 있어요. 소득 사업을 위해 가지고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를 봤나 하면은 우리가 동막 그 산업단지를 소방방재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다음 원전 부지를 이용하겠다 이래가지고 산업단지를 내놓으면서 혜택 하나 못 보고 내놓은 사람들이 동막 1, 2 사람들이에요. 대진 사람들이에요. 대진. 그 이후에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땅을 함부로 내놨다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혜택도 못 보고 생산 수단을 다 내주고 알거지가 되겠구나. 그 동막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를 땅을 42,000평을 우리 동네 사람 물론 소유주별로 보면은 땅값을 보상을 받겠지만 마을 전체로 보면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소기업 R&D 허브 구축 사업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우리가 꽤 많이 투입하는데 난 이게 우리가 이 정말 지방이 삼척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돈을 받아가지고 난 국가가 할 일을 우리 돈을 댄다 피 같은 돈을 우리가 댄다고 봐요. 수소 산업이 전 세계가 미래 산업이라고 보면은 국가가 빠르게 대응해서 기술자도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된다면은 국비를 내려보내줘야 된다. 대학에 내려보내든 강원 테크노파크에 내려보내든 우리는 우리대로의 다른 방식으로 소멸 대응 기금을 72억을 받아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할 일에다가 우리가 대응 기금을 내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R&D 허브 예산 기획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삼척시가 특화된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가적인 과제에 우리가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의견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비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용처를 좀 따지는 것보다가는 어떤 그러니까 사업 컨셉에 좀 맞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를 뭐 조금 소멸을 막지 않은 차원에서 광역은 한 15억 정도 편성했고요. 그렇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삼척시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 공장 건립하는데 대응 기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실장님 말씀처럼 동의를 해요. 근데 교육하고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대학이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이건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 이게 진짜 소멸된다 해가지고 국가가 내려주면서 애들 코 묻은 돈에다 혀대는 꼴이에요. 하여튼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산업단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좀 소멸 대응 기금도 조금 투입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 아니, 기술 지원비 연구 거기에 예. 투입된 허브 구축 사업비도 지금 한 그 말씀을 드려요. 예,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월 임시회 때 장호하고 용화 지역에 LNG 보급을 원하는데 이제 LNG 거기 가스관이 주배관 말고 보급관이 임원까지 나와 있는데 임원서 한 도로상으로 따르면 한 7km 정도 장호까지 오면 한 6km, 7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잔피 정도 가스가 깔면 얼마 정도 더 가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잔피 도시가스에 일단 얘기는 했는데 그 아직까지 뭐 쉽게 가네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쉽게 갖고 거기 장호나 용화에 다른 어떤 뭐 수소 산업 같은 거 관련해서 뭐
연료전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데 그 외 조건으로는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하기는 어렵다. 수요원가가 예. 자기들 그 어떤 그 예. 손익 분기점을 맞춰내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저희가 혹시나 네. 그 장호나 용화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잘해주죠. 저도 물론 하고 다닐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환입니다. 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입니다. 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0억 7,900만원 증액된 19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으로 21억 1,900만원 증액된 66억 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삼척 청년 센터 운영으로 1억 1,300만원 증액된 2억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공모사업 선정되어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삼척사랑 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로 1억 5천만원 증액된 2억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보수로 7천만원 증액된 1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삼척 번개시장 이전 조성 사업으로 11억 1천만원 증액된 13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3억 3,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사업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기 340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예. 예, 이 사업에 지금 우리 12%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전년도에 보면 우리 가맹점 수가 472군데 중에서 563개소가 이렇게 추진 실적을 접수업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좀 접수 매장이 적은 걸로 같은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가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홍보를 좀 강화해서 좀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갖고 한번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정산은 1년에 몇 번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소득 신고 끝나면 6월 달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5월 달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월별로 해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래요. 지원의 거기 기간에 좀 횟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563개소는 상당히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황에서 뭐 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역 주민들께서 거의 이제는 계산의 방법이 카드 이렇게 우리 삼척사랑 카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삼색상환 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가 발행되는 걸 우리가 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340쪽에 삼척사랑 상품권 운영 여기 삼척사랑 카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척사랑 카드 우리가 발급을 해주는 곳이 어디 있죠? 발급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하는데 대행 업무를 농협에서 한다든가. 예, 농협 중앙이 하고 거기 단위 농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금고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현재는 예 그렇게 새마을금고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 또 이렇게 시골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발급점이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아요. 발급점을 수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게 좀 발급점이 좀 확대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급점이 이제 단적인 예로 지금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 좀 시골 쪽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70만 원 한도에 10% 적립으로 해서 우리 명절 때는 15%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한 활용을 한다 이러면 90만 원 정도까지 이상의 거의 현금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 6만 2천 명 우리 지역 주민 전체가 확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발급점의 확대와 그리고 부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나진 업한장하고 장호 업한장하고 그리고 원덕 임원 업한장에 그 홍보 현수막 아니면 거기 삼색사랑 카드에 대한 가입 그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에 대한 그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에 대해서 좀 확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분들께서는 여기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거기 따른 임원지구 같은 경우 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발급점의 확대도 두 가지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2차 보조 말고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방법을 이제는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에 대해서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례가 지금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 검토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병쳐서 338페이지입니다. 그 삼척 청년센터인데 그 청년센터가 기존에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대학교 삼척 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새롭게 변화가 됐다든가 또 운영 면에서 어떤 뭐 특징적인 게 뭐 있나요?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문화데이가 있고 뭐 스포츠 강좌 뭐 있고 요번에 또 청년 강사 이제 활용 이제 각종 이제 교육과정도 토익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이제 준비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센터에서 이제 카페 방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한 100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월별로 해갖고 추첨해갖고 또 뭐 다양한 이제 뭐 이벤트 선물도 하고 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청년센터 홍보를 위해서 거기 홍보망을 더 강화해서 그 각종 행사 홍보해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뭐 많이 참여를 하나요? 어느 예, 정도 하고 참여해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 비해서 각종 문화데이나 이제 스포츠 볼링이나 이번에 강좌 해보니까 네. 강좌 같은 거 10명 모집이 하다 10명 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더 오고 있는데 그 한도가 10명이다 보니까 다 못 해주는 입장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그럼 청년센터에서 뭘 하는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뭘 하는지. 저희들은 행사 같은 거 각종 이제 뭐 홈페이지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 부분에서 좀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더.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실질적으로 그 청년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일에 대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 예, 좀 해주시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 예, 이런 것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예. 이제 챙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 안 돼서 새로운 쪽으로 위탁을 해서 예. 잘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시작이겠죠. 시작인데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주 340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요. 네. 지금 4,072개소에서 563개소인데 아까 뭐 홍보 부족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제가 같은데.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홍보가 좀 미흡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올해 좀 더 강화해서 적극 같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 그렇게 표현하신 예, 거예요? 예. 아무튼 그 지금 그렇게 이제 홍보 부족이라고 그렇게 그 판단을 했으면 예. 진짜 강력하게 그 홍보를 해서 예, 예. 이분들이 100% 받을 수 있도록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례도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원 자체가 안 되면 이거 아무런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삼척 사랑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그 삼척 사랑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카드인가요? 예. 예. 예, 이 카드를 지금 그 대학생들이 예. 삼척 그 캠퍼스하고 도계 캠퍼스 쪽 대학생들이 한 몇 퍼센트 사용하세요? 저희들이 대학생 같은 전입 신고하게 되면 이제 거기 저 기획실 나가는 때 아마 카드 다 발급해서 나가요. 100% 카드가 전입 신고하면 발급되나요? 우리가 이제 예. 현금 안 주고 삼척 예. 사랑 카드 발급해서 거기서 아마 우리가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다 하고 전부 있는데.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리고 카드가 학생들이 굉장히 뭐 택시를 탄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마련하셔서 예. 학생들한테 뭐 좀 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어떤 그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뭐 혜택을 좀 더 준다든가 다양한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42페이지에 신학연 협력 그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이 지금 삭감이 전부 다 돼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여기 이제 거기 링크 3.0 사업단이 올해 아마 2월 말인가 3월달에 이제 철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네. 이상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감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건가요? 예. 그래서 삭감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본 예산에 이제 10억 5,600만 원 예산에 1회 추경에
2억 2천만 원에서 2025년도 예산이 12억 7,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총 사업량이 연간 200명으로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이 사업이 도비가 마무리되면서 이게 11호 전환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전년도까지가 도비가 지원됐는데 예, 작년도부터 이제 삼척형 일자리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부터 이제 이게 시작된 사업이죠. 11호 예, 그래서 전환해서. 작년도에 200명이 안심공제 등록했고 네네네. 금년도에는 이제 200명을 이제 공고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 네. 한 100명 더 추가가 이번에는 300명 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5년간 지금 1인 월 20만 원 적립을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1호. 예. 그런데 지금 200명인데 너무 많아서 100명을 더 추가로 예, 지원해 주는 그래서 현재 290명까지 지금 등록된 거라고 그래서 이제 100명을 더 추가했군요. 여기 예. 200명이 훨씬 넘어서 이제 100명을 더 추가했다. 예. 그건 너무 잘하신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청년들한테 동력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적립 구조가 근로자 기업 삼척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척시가 20만 원 지원해주고 예. 기업은 15. 원, 또 본인이 15만 원 15만, 예, 예.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5년간 지금 하는 예,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3천만 원을 받을 수 예,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어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척역 일자리 안심공제 이 사업이 좀 시비가 좀 더 추가 증액되더라도 지원하는 청년들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 또 100명이 더 했으니까 지금 100명이 더 추가된 게 100명 더 많이 또 들어와요. 지금 현재 100명 더 추가했는데 300명 모집에 네. 지금 한 290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추가를 했는데 더 들어와서 했는데 앞으로 그럼 300명으로 또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290명이라면서. 예, 지금 다 들어온 게 이제 최종 다 들어왔습니다. 최종 다 예, 들어왔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삼척역 일자리 안심 공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원하는 만큼 그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삼척 일자리 안심 공제가 또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과 장기 재직을 또 유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위수탁 수수료가 매개 회계 연도 예산액이 10%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여기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강원도 경제진흥연구원에다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하다 하니까. 보니까 위탁 네네. 수수료를 10% 이상을 줘야 하기 그 때문에 위탁 수수료가 보통 얼마 정도가 나가요? 거기 금액의 10%인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10%니까 예. 대략 어느 정도 나가느냐고요. 거기 이제 총 계약 금액의 이제 10%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도 나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요. 338페이지 삼척 청년센터요.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1억 1,3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행 주체는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 네. 삼척 산학협력단의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제부터 위탁했죠? 작년도 9월 달부터 했습니다. 9월 달부터 했습니까? 네. 그 매년 전년도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전년도 총 사업 전년도도 사업 민간 위탁비가 2억 1,400원입니다. 거의 똑같은 예, 똑같이 갑니다. 수준으로 가고 있다. 예. 지금 이제 청년센터 운영의 목적은 삼척 지역 청년센터의 어떤 성장과 자립, 소통, 정착을 지원하고요. 취업이나 또는 창업 지원으로 이렇게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센터 운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추진 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보면은 스포츠 요트 볼링 강좌, 스포츠 응원센터 청년날 행사 지원이라든가 또 청년을 위한 문화데이, 뭐 스포츠 이벤트 응원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우리 청년 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여러 가지도 좋지만은 저는 이게 어떤 청년들이 와서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청년 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가 돼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에 관련된 공모 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이 찾아보고 네. 요번에도 청년들 이제 3층 만들기 한번 공모 사업 했는데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네. 했는데 하여튼 다양한 이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이나 그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 사업비가 2억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연중 얼마예요? 인건비가 임금비 1억입니다. 1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을 좀 증액해야 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이나 이게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도록 예산 확보 증액을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청년 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청년 센터가 지금 유일한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그렇고 이거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어떤 좀 이게 사고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에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 센터에는 다목적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다실하고 스터디룸이라든가 또 이제 청년들이 다양한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목고지라든가 또 무인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청년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또 자기네가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삼척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이랑 좀 만나서 좀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미흡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홍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만한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청년들의 취업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척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가지고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또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운영해서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지원으로 연계돼 가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증액도 가감히 좀 실현하셔서 사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시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병기시장 이전 조성 사업에서 예. 그 진입을 지금 그 다리 건너서 삼거리에서 몇십 미터 내려와서 병기시장 좌회전으로 계획돼 있죠.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그 좌회전이 이제 완전히 안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호 그렇게 겹쳐가지고 있으면은 안 그래도 그쪽이 혼잡스럽고 차량이 밀리는데 이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삼거리 부분에 그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교차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공간은 제가 봐서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거 하여튼 실시계 인가고 고시하기 전에 이제 그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 청년센터는 2021년도에 9월에 개소를 했어요. 운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2024년도 전년도에 9월 1일부로 우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또 민간 위탁이 되었어요.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청년센터에 모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오고 있나요? 저도 와갖고 남들은 지금 어떤 다양하게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셔요. 예. 지금도 하여튼 청년센터에 뭐 프로그램 짜는 것도 이제 같이 고민하고 하고 있고 하여튼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취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뭐 광범위하게 좀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좀 한번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이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사업 보통 보면 생각을 모두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의 어떻게 하면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청년을 붙잡자면 청년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렇게 주거 환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년의 일자리가 우리 경제과에서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다면 얘기 한번 해보셔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사실상 저희 네. 제가 와서 이제 네. 청년들이 일자리보다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은 뭐예요? 우리가 청년 창업 해갖고 이제 지원해주고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스타트업? 예, 창업 지원? 아니 그거 말고도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해갖고 우리가 이제 한 1,000만 원씩 한 3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정착형이라든가 청년들의 혁신형 지역에 그다음에 성장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청년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사업에 연계되지 않고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그럼 별도로 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역 혁신형이나 지역 정착형이나 성장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던데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으로서 이어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삼척시만의 맞춤형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우리 주거는 우리 직접 경제과에서 연관이 없지만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타 지역은 우리 전라도 해남 타 지역이라 이러면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한번 명칭을 댈게요. 해남 이런 데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가 과장님 얼마냐 하면 한 사람당 보증금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 10,000원. 월 임대료가 10,000원이야. 보증금 100만 원이고. 그래서 한 3년을 기간을 둬요. 그 청년들이 부담이 뭐 몇천만 원이 뭐 이렇게 임대 들어갈 수 여력이 있을 것 같으면은 왜 그렇겠나요, 그죠? 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000원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청년들의 주거 정책을 만들어낼까?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대기업이 오나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급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도 살만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주 5일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꼭 대기업이 이제는 정책이 대기업도 좋지만 선호도 하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래도 보수도 급여도 그렇고 또 주 5일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견기업들의 시설 환경이라든가 근무 환경 이런 부분을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그다음에 하면 건축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경제과나 건축과나 서로 협력해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예, 잘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340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 지점인데요. 전통시장 있어요. 전통시장. 네. 우리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면 본 예산도 그렇고 현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와요. 예.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을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여기도 예산을 올라간 거 보면 1억 한 7천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다들 뭐 좋아요. 보면 CCTV도 뭐 교체 공사하고 뭐 낡고 노후화되고 했으면은 맨 밑에 보면 문어거리 무대 설치 공사가 5천만 원이에요. 예. 무대를 완전히 고정시키려고 하나요? 설치해가지고? 예, 그럴랍니다. 그게 그 전에 있는 거 이동식인데 오래된 그게 옛날에 문화관광 사업을 예산을 해갖고 네네. 그걸 해놨는데 지금 노후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교체해볼까 하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예. 네, 이 부분도 뭐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잘 하셨을 거고 예.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여쭈어보면 우리 어물점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어물점에 이래 들어가면 공실이 너무 많아요. 어물점, 예. 네, 어물점에 이래 들어가면 우리 그 반찬 가게 파는 옆에 보면 예. 공실이 너무 많은데 예. 과장님 거기 들어가 보면 예. 좀 깨끗한 편이에요? 아니면 지저분한 편이에요? 예,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죠. 예. 뭐 아이스박스 뭐 물건 많이 재놓고 있죠. 예. 그런데 끝에 가보면 개인 횟집을 운영하는 화로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놓은 거 보셨어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저기 한번 공무사업에 있으면은 해갖고 받아갖고 네네. 그 빈 공간을 갖다 좀 활용해서 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셔요. 공시를 어떻게 하면은 그게 전부 다 개인 분할이 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자산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임대를 받더라 해도 그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통 시장이
일단은 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주 활동 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게 전통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또한 이렇게 어물점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판매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상품을 물건을 예.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도 할 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예, 예. 그런 장소이지만은 또한 이렇게 판매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소통하고 담소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공모사업도 좋지만은 공모사업도 해보시고 그 전통시장 어물점을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한 시설, 저희들도 한 예를 들면 속초 중앙시장 가면 너무 깨끗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속초는 접근로가 좋아가지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전통시장에 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면서도 활성화시키는 거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이걸 공간을 만들까 하는 부분, 아까 청년 일자리 예. 그 부분을 꼭 좀 우리 시만의 염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 바랍니다. 저 위원님들 전략 사업가가 있는데 전략 사업가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40분 다 됐으니까 지금 산불이 좀 상당히 좀 중시돼 있고 있으니까 산림과가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후 그 첫 번째 처음으로 산림과를 먼저 하고 의사 일정 변경을 해야 되니까 지금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의사 일정 변경안을 올려가지고 오후에 안 해도 된대. 의사 일정 변경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산림과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그럼 전략사업과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오후에 산림과를 먼저 하고 전략사업과를 할까요? 예, 그러면은 그 전략사업과 오래 기다리셨는데 양해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